이런 기회 되게 흔치 않은 것 같아서 매거진을 편찬하는 편집장님과 이제 매장의 사장님으로 계신 분 이제 민지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건 되게 귀중한 기회 같아서 간만에 또 이 26년도 이 자전거 업계를 바라보는 두 분과 이제 자전거 컨텐츠 크리에이터인 저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좀 교류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두 분의 자기소개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크 매거진 편집장 박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종도에서 지구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지님은 혹시 그 자전거 업계에 계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2년도입니다. 네, 굉장히 짧죠.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전거 업계의 하락의 그 서막인가요? 22년이? 코로나 정점을 찍고 그죠? 내려오는 걸 네. 보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장님들 뭐 편집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르내림을 아마 봐오셨을 텐데 뭔가 민지님의 시각에서는 사실 이 자전거 업계가 약간 그냥 절망의 연속 같은 느낌일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성장보다는 네. 이제 이 내려가는 네네. 거를 얼마나 잘 네. 내려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제가 정말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자전거 업계가 네. 4, 5년 주기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들었는데 네네. 제가 느꼈을 때는 코로나 때 굉장히 정점을 찍고 하이인 기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 내리막도 끝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거를 마음의 네네. 준비를 하고 시작을 네네. 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큰 네네. 타격은 없습니다. 아. 마음의 타격은 없어요. 그래요? 돈은 타격이 큰데 마음은 편집장님 그러면 민지님께서 지금 이 하락을 보고 계신 와중에 편집장님께서는 그 오르내림을 다 보셨잖아요. 어떻게 저희 지금 오름이라는 걸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지점들이 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지금까지 사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렇죠. 네. 과거의 데이터로 보면은 최고 정점은 2020년과 21년 그 당시에 한번 팬데믹 때문에 한번 얻었는데 그 네네. 전에 피크는 2015년이었고 큰 서클을 한 10년 단위로 봐요. 그런데 2020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비정상적인 IMF 때 그때보다 훨씬 강한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하게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크게 오다 보니까 요번에 이 웨이브는 하향과 이게 좀 더 클 거다. 뎁스가 좀 클 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10년이 아니라 한 12년 정도의 텀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 약간 밸런스로 봤을 때는 네. 균형이 조금 맞는 시점을 올해 말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밸런스라고 하는 게 그 뭐랄까 수요 공급의 밸런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자전거라는 건 독특하게 아직 유통 쪽을 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네네. 수입 유통 쪽으로 보면 네. 자전거는 하나의 서클이 한 6개월 내거든요. 6개월치를 보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자전거 업계 생산 쪽으로 보면 2년이에요. 그러니까 26년 모델이 나왔다 24년 나온 거예요. 이거는 24년에 네네네.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네네네. 25년에 테스트를 하고 26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네네. 이 큰 사이클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라고 네. 했을 때 쉽지 않은 거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의 프론트엔드 거의 앞단에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하신 그 제조사들이 완전 끝단에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 그들이 뭔가 대응을 자기네들의 편의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들도 살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저희는 선택지가 막 많아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네. 22년에 시작할 때 느끼셨잖아요. 재고 없었죠. 네, 없었죠. 네, 지금 준다는 곳이 없었어요. 정말요? 자전거를. 네. 22년에 자전거 샵을 시작했다? 그러면 저희가 못된 말로 미친 거 아니야? 네. 왜냐면 자전거가 없는데 어떻게 자전거 샵을 만들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셨어요? 모든 이제 자전거 공급사에게 네. 이렇게 컨택을 했고 다 네. 거절을 당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자이언트 네. 영업사원분께서 제가 이 매장으로 네. 오기 전에 저희 집 차고에서 맞아요. 작게 들었어요. 정비 공방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한번 놀러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네. 보고 굉장히 저희 매장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네. 그런 시그널이 있어서 제가 다시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본인 선에는 설득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이언트 대표님이 되셨는데 네, 그때는 이제 부장님이셨거든요. 부장님을 네네.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다니던 네. 그 짬밥으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었거든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정비에 관해서나 자전거 업계에 있어서 완전 비기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저한테 자이언트라는 브랜드 대리
대리점을 줬을 때 네. 브랜드에 손상이 가지 않게 내가 어떻게 오. 전략적으로 자전거 매장을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네. 지구 자전거의 비전과 미션과 와,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영종도 시장의 네. 발전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서 네네. 자이언트에서 자전거를 받아서 오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22년인데 맞아요. 그 후로 2년 후에 네, 밀어넣기 들어오죠 이제. 맞아요. 아, 정말요? 너무 많거든 이제 네, 재고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네. 자전거라는 거는 프레임 만드는 데 다르고 그쵸. 부품 만드는 데가 달라요. 네네.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네네. 3대장도 아니고 2.5대장 그렇죠.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품을 주문하고 만들고 네. 이거가 공급이 안 되는 거 수요가. 아. 수요랑 공급을 맞출 수가 없어요. 네네네. 특히나 이게 막 그렇게 필수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자전거는 뭐 맞아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생활 자전거로 내려오면 사실 필수 소비재라고 해볼 수도 좀 비벼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자전거들은 좀 고가의 자전거들이 많잖아요. 구동계 등급도 좀 넣고 하다 보니까 다 만들어 놓고도 사실 사갈 사람이 없어서 좀 판매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고급 자전거의 시장은 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소비는 네. 양극화가 네. 극단적인 양극화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암급, 네. 최고급 사양, 네네. 이 돈에 2천만 원을 태워도 별로 타격이 없는 소비자와 아, 네네. 네, 그리고 정말 말하는 입문급이나 네네. 아니면 생활형, 생활 밀착형 자전거, 네네. 네, 이렇게가 있고 중간에 있는 소비자들이 네.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입문자가 네네.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중고 거래가 예전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자전거를 이제 순환을 시키려면 네. 내가 중고로 팔고 새로운 걸 기변을 네.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아예 네. 네, 움직이고 있지 않는 거죠. 편집님 저 이거 뭐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사실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네네네. 수요 공급 불균형이에요. 공급이 많아졌거든요, 갑자기. 왜냐면 수요 네. 때 22년에 주문을 막 넣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24년에 왔어, 그게. 그렇죠. 아, 그럼 22년도 모델이 지금 24년에 들어온 건가요? 아니, 그때부터 생산을 주문을 한 네. 걸 생산했는데 계속 밀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계속 만들었거든. 네. 근데 안 팔려 이제는. 네네. 근데 계속 만들거든. 아, 공장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만드는 그런 느낌인 그때 건가요? 주문 넣었잖아. 그러면서 너가 발주낸 어. 거 책임지라고. 너가 주문 넣었으니까 너 네. 안 주는 거야. 네네네. 단지 딜레이 됐을 뿐이야. 그때 달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내가 주문한 건 그 해에 왔었어야지. 그때 얘기도 했겠죠. 네. 우리가 많이 밀렸으니까 늦을 수 있어. 기다릴게. 지금 넣어줘. 아, 난 말했다. 어. 분명히 용고했다. 어.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네네. 공급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할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인을 하게 되면 어떤 네. 문제가 생기냐? 중고를 못 팔아요. 아, 그렇죠. 중고값이 할인가보다 싸지 않은데 심지어 조금 싸도 새고 사지 왜? 그렇죠. 네. 심지어 네. 내가 산 거보다 중고가 더 비쌀 판인데 지금은. 맞아. 특히나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이렇게 막 보증 시스템 이런 게 잘 없다 보니까 전 주인이 어떻게 탔는지 어디 어떻게 세워놨는지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돼서 저는 중고 거래를 사실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자전거 그렇죠. 중고를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불안해서. 중고 거래가 것도- 돼줘야 네. 네네. 새 거래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수요를 어찌됐든 지금 샵 입장에서는 수입사야 어떻게든 이제 사장님들한테 좀 잘 팔아 주십사 이렇게 그냥 사실상 읍소를 할 수밖에 없는, 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소비자를 설득을 해서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건 사장님들의 거의 뭔가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민지님은 좀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사실상 매장을 와야 설득이 되는데 매장에 그렇죠. 오는 손님 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네네. 저도 지금 러닝을 하고 네네. 있지만 어쨌든 레저 쪽에서 좀 힙하고 요새 트렌디한 그 운동은 러닝 씬에서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러닝 씬에서의 있던, 심지어 자전거를 타시던 분들 러닝으로 많이 흡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전거를 입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제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그 관심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근데 자전거에 대한 지금 인식은 입문할 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클라리스로 예전에는 다 입문했잖아요. 그쵸, 알로차로.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주변에서나 동호회에서 네. 뭐 그런 걸 가지고 어디 동호회에 네. 이제 감히 네, 들어오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아직도? 네. 그리고 이제 갇혀 입는 것부터 해서 진입 장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쫄쫄이 옷 입고 갇혀 입기 맞아. 싫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러닝은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전거가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아무래도 인기가 확 그렇죠. 끌기가 어려운 요소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이 자전거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는 희망은 네. 픽시타는 네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매장에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그 네네. 친구들한테 늘 이제 얘기를 하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거 헬멧 써라 제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너네들의 관절을 위해서 네. 한창 성장판 있는 무릎 보호를 위해서는 변속기가 달린 로드가 훨씬 더 재밌을 맞아. 거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서 네. 한 20%쯤은 로드로 넘어왔나 봐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젊은 친구들이 네. 이제 자전거에 좀 쉽고 캐주얼하게 들어올 수 있는 문화가 생기면은 네, 그런 젊은 층에서의 저변 확대가 일어나면은 아마도 자전거가 다시 코로나만큼 때처럼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네, 문화로 젊은이들의 문화로 네,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문화에 좀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평균 연령대가 계속 올라간다도 사실 문제라면 문제잖아요. 신규 유입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점은 사실 매장들이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네. 물론 그런 부분들은 브랜딩이나 마케팅 에셋을 가지고 있는 좀 수입사나 이런 데서 조금 더 힘을 좀 써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편집장님 그런 부분에서 좀 수입사들이 좀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네네. 네, 사실 우리나라 자전거 문화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 곧 자전거 탄 지가 40년 가까이 돼가긴 하지만 네. 다들 편집장님 나이 물어본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자전거만 40년 타셨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5살 때부터 타셨나?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전거 문화나 그리고 어떤 트렌드를 보면 살얼음판 같아요. 아, 네네. 언제 파사삭 깨질지 모르는 네네. 그런 문화로 유지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네. 해오다 보니까 마치 생태 보호를 받는 동물 보는 것 같죠. 아, 네, 산악 자전거는 이제 멸종 위기종이 되고 그쵸. 1급 멸종 위기인 것 같아요. 국토의 70%가 산인데 산을 탈 데가 없는 이런 맞아요. 네, 전 세계 유례 없이 국립공원에서 자전거 못 타는 나라가 되고 도시 근처에 자전거 산은 일단 사람 많으면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자전거 오는 게 싫어. 사실 가보면 네네. 그냥 자전거 타고 가면 그냥 화를 내. 아, 자전거를 탔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통제가 되고 사실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긴 한데 통제를 하고 뭐 하고 하면 그냥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태계가 파손되니까 네. 멸종 위기종이 됐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이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결론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마케팅적으로 어떤 푸시나 하더라도 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산도 마찬가지, 그 로드 자전거도 네네. 마찬가지. 유럽이나 네. 이런 쪽은 자전거 전용도로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잘 됐죠. 맞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자전거 전용도를 주차를 해놓잖아요. 그 서울에 보면은 전용 도로라고 있지만 맞아. 자전거인들이 그 도로를 마음껏 쓸 수 없는 환경들. 일단 생태계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케팅적으로 수입사가 한다 그래도 분명히 한계는 있다. 사실 이 이야기의 결국 종점에는 나라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된다. 정책적인 얘기가,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자전거의 부흥 자체가 제가 듣기로는 4대강 이렇게 이어졌을 때 굉장히 붐이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자전거에 좀 많은 그런 활기를 좀 불어넣어 주나요? 사실 퍼포먼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런 국가 정책에 무슨 영향을 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실제로 생각보다 영향을 줘요. 네, 네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2015년에 피크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4대강 국토정주가 오픈된 게 2012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 우리나라 자전거 산업들 수입사부터 대리점들까지 정말 쉽게 살았거든요. 최근에 그 코로나 지점과 비슷한 그런 코로나 시점 때는 힘들게 살았어요. 아 정말요? 네, 대리점에서 저 자전거 달라고 날리고 아, 물건 없고 맞네. 사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네. 수입상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공장들도 공급이 안 되는데 네네네. 많이 판 것 같지만 네.
뭐 한 20% 많아야 30% 늘어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네네네. 공급이 안 되니까. 그쵸. 이게 서서히 늘었을 때가 정말 좋거든요. 좀 맞춰갈 수 있잖아요. 네, 그건. 1년에 20% 30%씩 늘었다 그러면 뭐 대박인 거죠. 아름답죠. 저희 그래도 이런 불황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그 안에 자그마한 그런 변화나 디테일이나 혹은 트렌드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민지님과 편집장님이 보시기에 내가 느끼는 요 자전거 업계에 요런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네네. 자전거는 계속 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새 AI가 네.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맞아요. 급부상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기초 연금이 나올 거다 국민들한테 이제 노동적으로 일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다 하면은 그리고 근무 일수도 최근 주 4일 근무 맞아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당연히 레저가 차지하는 포션이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는 레저의 영역이 커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자전거가 한 몫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AI처럼 내가 아닌 무언가가 하는 그 대체되는 온라인상의 그런 것들이 급부상이 된다면 반대급부로 실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내 두 발이나 내 신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더 높이 평가할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무드들이 반대급부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쓰는 레저 활동에 좀 더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스포츠 레저 쪽으로 그러지 않을까 하는 희망. 하고 평균 연령이 올라가잖아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그러면 40대, 50대 분들이 예전에 40, 50대하고는 신체적이나 외형적으로나 훨씬 더 젊게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입문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게 아이 조금 키워놨고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치열하게 사는 30대에서 조금 이제 내가 여유로워진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40, 50대 이 레저에 입문하기가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AI 시대가 다가올수록 저는 레저 산업의 관심도는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 같지만 희망을 걸어봅니다. 행복한 이야기네요. 네, 좋아요. 너무 희망으로 돌렸나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건 맞는 얘기긴 해요. 왜냐면 지금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최첨단 산업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최첨단 산업이 우리한테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긴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한 번에 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대체할 수 없는 건 스포츠거든요. 맞아.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왜냐면 건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건강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가고 있다 보니 확실히 건강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자전거가 정말 좋은 거는 저는 스포츠를 한 개 몇 가지인지 세기 어려울 만큼 많이 해봤지만 자전거를 이렇게 오래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전거는 사람한테 사고를 제외하고 사고를 제외하고는 정말 이렇게 부하를 적게 주면서 고효율적인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자전거밖에 없어요. 저강도로 오래 할 수 있는 스포츠는 유일하고 그래서 프로 선수들 중에서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그 스포츠를 하는 종목을 보면 자전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프로 선수들은 부상으로 인해서 은퇴를 해요. 맞아요. 이젠 더 이상 이젠 더 이상 못해. 라고 해서 은퇴를 하거든요. 자전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젠 나이가 들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이렇게 안 나와서 은퇴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자전거는 장기적으로는 스포츠로서는 되게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자전거를 놓지 않고 계속 타야 그 시점이 됐을 때 누군가가 이제 처음 입문하는 사람한테 내가 편집장님처럼 나 자전거 30년 탔다 40년 탔다 이런 약간 자랑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랑 조금 더 재밌게 또 자전거를 중장년층에서도 좀 즐길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막 절망적인 또 일은 아닌 거네요 이게 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우리나라는 인구나 개별의 수익, 뭐 GDP나 뭐 그런 것들 대비 자전거의 인구는 되게 적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한 3배는 많아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누가 봤을 때는 그래 그만큼의 늘어날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걸 막고 있는 게 뭐야? 그렇죠. 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넘어야 할 허들로 되는 거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높은 그런 진입 장벽들, 뭐 가격대나 뭐 쫄쫄이나 이런 것들도 또 그런 제약 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자전거 타면서 쫄쫄이 있는 거가 넘어가는 게 어려운 이유는 비싸서 못 넘어가요. 아, 그런 거라면 사실 지금도 이미 그런 중국에서 넘어오는 브랜드들, 뭐 자전거도 그렇지만 의류도 그렇고 그런 제품들이 조금 뭔가 활력을 좀 줄 수도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똑같은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자전거 산업이 잘 됐을 때 샵들이 막 늘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하향 곡선을 만나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입문자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같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수준이 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입문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수준이 전에는 우리끼리 100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50km 타는 게 좋았었는데 이제는 야 50km 타라 뭐 어딜 가? 한 100km씩 타야지. 그럼 입문하는 사람들한테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이게 운동이. 맞아. 너무 먼 목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입문자를 위한 커뮤니티와 이런 것들이 해야 될 것들은 사실상 이런 말단 대리점이나 이쪽에서 해야 될 몫인 거죠. 당장 크리에이터들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뭔가를 우리가 찾아볼 때 요즘은 유튜브나 뭐 블로그 여전히 많이 보지만 이런 미디어 매개체를 통해서 그 문화를 좀 미리 좀 학습을 하고 진입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런 자전거 콘텐츠들 중에서도 조금 좀 긍정적인 뭐 약간 너무 뭐 아시잖아요. 검색하면 뭐 나오는지. 네. 그런 거 말고 좀 약간 좋은 코스들이나 아니면 자전거를 탔을 때 좀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파를 하는 게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사실 자전거 타러 이곳저곳 많이 가보지만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나 인프라가 나쁘진 않아요. 실제 그게 나빠서 못 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도로에 차가 서 있는 게 문제인 거고. 그렇죠. 네. 도로를 타고 가는데 차들이 자전거를 무시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네. 실제로 이 도로가 우리나라 도로가 좁은 것도 아니고 일본 가면 도로 정말 좁잖아요. 맞아요. 호주 가면은 갓길도 없어요 막. 그런데 자전거 타고 잘 다니거든. 불편하지 않거든 걔네들은. 네네네. 우리나라는 갓길 타고 가도 불편해요. 그렇죠. 펑크나기 딱 좋죠. 사실. 자전거 도로 타고 가도 힘들어. 맞아. 그런 면에서 사실 뭐 이건 여담이지만 영종도는 자전거 타기가 조금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영종도에서 입문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편집장님 말씀처럼 사실 우리나라의 자전거 인프라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걸로 이제 판명이 되고 사실 영종도는 꽤나 뛰어난 편에 속하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전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소위 주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자전거에 아직은 좀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관심을 좀 이끌어내려면 어떤 것들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제니가 타야죠. 뭐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G드래곤이 슈퍼73 타고 확 정말요? 네, 그 몇 년 전에 네, 맞아요. 그거 탔었잖아요. 봤었어요. 네, 네네네. 그 확 그 올랐듯이 굉장한 셀럽들이. 네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셀럽분들이 늘고 꽤 있잖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TV에서 보여지는 것들, 뭐 철인 네네. 그 여성분들 맞아요. 도전해서 젊은 여성 철인 인구들이 꽤 늘긴 했거든요. 정말요? 근데 요즘 또 러닝 쪽으로 굉장히 그래서 그런 미디어에서 이런 자전거 관련된 것들이 좀 나와주면 아무래도 좀 영향력 있는 그런 네네. 셀럽분들이나 타시면 가장 즉각적이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은 입문자들이 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안 하고 다 이탈되었는가가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선택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 계속 타고 주변에 야 너도 타자 같이 타자 이게 돼야지 이 이제 기본적인 이 자전거 인구들이 확보가 되는데 왜 그분들이 입문했다가 이탈을 했을까? 이게 저는 그 1번으로 우리 업계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이탈을 안 했을까요? 그때 타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해본 게 별로 없어요. 자전거 타고 100km씩 타봐가지고 100km짜리 코스를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100km 타본 게 한강이고 자기는 투어를 가본 게 동부래요. 그래서 그게 투어예요? 그거는 그냥 가는 거잖아. 그건 그냥 동네 상권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살얼음판 걷듯이 얘기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뎁스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탔는데 남자랑 비슷해요. 제품에 관심이 있지 라이딩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전거라는 제품보다는 자전거를 타는 라이딩으로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를 사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싼 걸로 입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타는 자전거가 135만 원짜리 소비자가거든요. 그거 갖고 전 투어도 가니까 심지어 거기다 뒤에 바구니 달고 다니는 그렇게 하는데 뭐 저는 그냥 오래 탔으니까 그렇게 나가도 사람들이 뭐라 안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아는 몇몇 외국 친구들을 보면 대만이나 홍콩 친구들 보면 대만에서 전에 CEO들 거의 팀 리더들 같은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투어로 왔는데 자전거가 울테그라급 이상도 별로 없어. 알루미늄 자전거 타고 오고 이분들 TSMC 쪽 다니고 막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별로 자전거에 관심 없어. 근데 자전거 그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전 세계를 다 다닌 거예요, 자전거 타고. 그리고 지금 홍콩 제가 아는 커플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자전거를 도대체 얘네들은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로 안 가는 데가 없어. 내가 맨날 보면은 중요한 이벤트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타는데 좀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컨텐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전거가 쉽지 않은 거는 같이 이동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 라이딩 같은 것들도 자주 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경험을 늘리면 재밌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 지금 자전거 시장에 좀 주요한 그런 문화는 솔로 라이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어떤 컨텐츠를 올려도 동호회 관련, 그룹 라이딩 관련된 주제를 올리면 혼자 타는 게 나은 이유에 대해서 정말 댓글 개수만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들 혼자 타는 것에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시고 있어서 어찌 보면 그런 분들께도 그래도 같이 타면 또 이런 재밌는 점들이 있어요라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뭔가 뭐랄까 홍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어필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솔로 라이딩이 더 많아져야 돼요, 사실. 그래요? 저는 솔로 라이딩을 오히려 저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케이스거든요. 정말요? 공도가 혼자 나가면 무서워요. 그리고 차량 위협 운전을 몇 번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는 특히 이제 여자고 제가 체구가 작으니까 더더욱이 그런 경험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만 아니라면 솔로 라이딩이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약속 장소 안 가도 되고 내가 출발하고 싶을 때 내가 갔다가 원하면 더 멀리 힘들면 바로 돌아올 수도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운동인데 동호회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다 보면 아무래도 그 규율이나 규칙에 이게 억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제가 약간 그걸 좀 조장하고 다닌가 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진짜 거의 혼자서만 타다 보니까 컨텐츠에서도 항상 혼자 타는 거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혼자 타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너무 꽤나 오랫동안 하고 다녀서 아니 오히려 저는 혼자 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혼자 타는 사람이 적고 그룹 라이딩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 그룹 라이딩이 하나의 모임처럼 돼 있다 보니까 동호회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동호회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라이딩 액티비티를 일어나거든요. 근데 액티비티를 위해서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우선인 그룹 라이딩이 많아지는 게 사실은 좋고 그렇게 많아지면 솔로 라이딩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가야 사실상 이 그룹의 인간과 간의 관계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아니, 제가 문득 듣다가 생각난 건데 예전부터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셨던 분들이 해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반민이에 모일 때 예전에는 뭐 동호회 모임 라이딩, 뭐 그룹 라이딩 이런 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일단 반민이를 가서 거기 있으면 무슨 게임 자유시장처럼 누가 이렇게 손을 들고 남산 가실 분 손 들어가지고 저 남산 갈게요. 그럼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룹 형성해가지고 가시고 막 되게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어디 갈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반민을 가셨대요. 어쩌면 그런 라이딩이 또 재미를 좀 줄 수도 있겠네요. 혼자 타면서도 좀 같이 타는 느낌도 살짝 낼 수도 있고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뭐랄까 부담도 하나도 없고 그냥 오늘만을 위한 그런 약간 유닛 그룹 같은 느낌이니까 어쨌든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하나에 모여서 이제 친밀감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혼자도 갈 수 있고 어떤 액티비티를 위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자전거 형태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정말 천차만별로 다 쪼개져야 사실 조금 더 건전한 뭐 시장 문화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초보자 입문하시는 분들은 네.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말 몇 개 없어요. 맞아요. 오래된 샵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 거기 다시는 단골 손님들이 다 오래됐어. 그쵸. 입문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약간 던전 같은 느낌이네요. 네. 고수들만 모이는. 일단 거기 입문하려면 내가 운동하고 가야 돼. 맞아요. 그런 진입 장벽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죽하면은 제가 샵 대리점에서 뭐 물어보면은 단골들 다 끊으세요. 그냥 입문만 계속 받으시고 단골들 다 끊어버리시라고. 저는 초창기에 네. 여성 입문 라이더들만 네네. 데리고 라이딩하는 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을 하고 나서 네. 근데 되게 좋았는데 이제 네. 그 친구들이 다시 이제 본업에 복귀를 하면서 네. 그게 좀 영종의 특성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러면서 그죠? 이제 네. 계속 지속적으로 라이딩을 네네. 같이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제일 소비자 접점에 있는 이런 저희 같은 소매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고인물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규 이제 가입하셔서 어떻게 내가 루트도 모르고 네네. 도대체 이제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이런 커뮤니티 활동들을 좀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진입을 하는 데에 좀 부담감이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이야기를 좀 모종의 정리 같은 걸 좀 해보자면 그래도 정말 꼭 반드시 막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단체에 내가 편안함을 느끼지 않은 상태로 꼭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타는 게 좀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런 점에서는 단체에 좀 힘을 빌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어떤 방법으로든 자전거를 즐기셔도 괜찮다. 네. 로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잘 되다 보면 자전거 타는 분들도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뭐 친구들끼리 나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갔다 왔는데 재밌더라 하면서 사실상 물귀신 작전을 좀 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유입을 시키려면 그런 일들이 조금 잔잔하게 일어나다 보면 언젠가 좀 큰 파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두 분의 또 이런 고견을 또 이렇게 좀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답변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업계에 이렇게 완전 계신 분들은 또 나랑은 또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막 소감 얘기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긴 하지만 네, 한마디 마무리 하신다면 네. 뭐 마무리라고 해봐야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잘해야죠.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진입하시는 분들 자전거라는 게 진입하기 진짜 어려운 스포츠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그리고 이제 사실 샵 한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입문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맞아요. 네. 유민입니다. 한 샵 10년 하신 분들은 입문자는 자전거 타는 것도 귀찮아하세요. 맞아요. 내가 재미없거든. 맞아. 근데 그런 분들을 그런 마인드를 빨리빨리 좀 바꿔야 돼요. 나는 이게 일이기 때문에 평생 재미없어도 돼. 원래 일로 하는 건 다 재미없어. 그런 분들하고 잘 케어하시고 재미는 혼자서 느끼시면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자전거에서 재미 많이 안 느끼시던 다른 데서 좀 재미를 찾아오시던데. 원래 일이 되면 그죠?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네, 사장님들 힘드시겠지만 또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옛날 생각 떠올리면서 언제나 나는 이제 뭐랄까 신입 교관이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셔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발판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